선생님, 고민 있어요. 툭하면 울면서 말을 하지 않는 4살짜리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의 고민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선생님, 고민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8개월 외동딸을 키우는 효진이 엄마예요. 효진이가 외동이지만 정말이지 손이 안 가는 순딩순딩한 아이였는데요. 최근 남편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면서 어린이집도 옮기게 되고 이사 문제로 바빠서 아이를 좀 덜 챙겨서 그런지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툭하면 울기 시작해서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원래 말수가 적기도 했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는 건지 말을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혹시라도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이어서 적응 중이라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어린이집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걱정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선택적 함구증은 아닌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만약 선택적 함구증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는 것과 그냥 우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는지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효진이 어머니, 정말 걱정이 되셨겠어요. 툭하면 울면서 말을 하지 않거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알 수 없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불안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효진이 어머니처럼 같은 고민을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효진이는 2가지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효진이 어머니께서는 첫 번째는 툭하면 우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효진이 어머니께서는 선택적 함구증을 걱정하시기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자, 첫 번째, 툭하면 우는 아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이들의 울음에는 2 종류가 있죠. 정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서 이건 생존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 번째는 학습된 경험에 의해서 내가 울었을 때만 우리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선생님이 어떤 반응을 해주었을 때 아이들은 그 울음을 무기로 쓰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위급한 순간에 어른들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혹은 아프거나 힘들거나 이런 위험의 적신호로 표현을 할 때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어떤 가시에 찔렸다거나 이런 모서리에 부딪혔다거나 했을 때 아! 하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 때는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어른들, 성인들의 어떤 반복된 집중의 효과, 아이들의 부적응적인 행동에 반응을 보였을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의 눈물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반응이 아닌 것이죠. 그런 부적응 행동에는 우리 성인들이 엄마나 아빠 혹은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때로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한 가지 해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감정이 잦아들었을 때 효진아, 지금 혹시 울었던 이유가 있어?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럴 때 아이가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때 폭풍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아, 이제 효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표현을 해주니까, 말을 해주니까 효진이가 울었던 이유를 엄마가 알 수 있게 돼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어서 엄마가 참 다행이야. 너무 기뻐. 그렇게 해서 아이의 부정적인 행동을 교정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2 번째,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효진이 어머니께서는 선택적인 함구증, 선택적인 무언증은 아닐까 아마 찾아보셨던 것 같아요. 선택적 함구증이란 무엇일까요? 선택적 함구증 혹은 선택적 무언증은 5살 이하의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말을 하지 않는 어떤 행동적인 특성인데요. 대부분은 특정한 상황에 있을 때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진단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효진이가 어린이집에서나 혹은 집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거나 주의를 기울여주지 않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삐져서 속상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질적으로 더디고 느리거나 혹은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들일 경우에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선택적 함구증이나 선택적인 무언증이라기보다는 아직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표현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효진이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선택적 함구증에 관련한 3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효진이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채근하시기보다는 곁에서 우리 효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효진아, 도대체 왜 우는 거야?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엄마한테 말을 해야지 엄마가 알지. 아우, 내가 진짜 미치겠어. 보통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 어머니들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네, 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도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자, 아이가 울면서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할까. 공감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아이 곁에 앉아서 어머니께서 편안한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효진아, 슬펐어. 속상했어.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싶지 않구나. 효진아,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효진이가 얘기를 해주면 엄마가 효진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한테 엄마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얘기해줘. 라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2번째, 우리 효진이는 어쩌면 낯선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효진이가 지금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린이집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낯선 친구들과 새로 만난 선생님에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 시간을 어머니께서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래서 효진이가 아침에 어린이집에 갈 때는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천천히 가면서 즐거운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처음 만나는 친구들을 보면 엄마도 마음이 두근두근 할 것 같아. 엄마가 당분간은 우리 효진이랑 같이 어린이집에 함께 가줄 거야. 그러니까 효진이가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겁이 나거나 옛날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땐 엄마한테 언제든지 이야기해. 우리 주말엔 우리 옛날 동네에도 한번 놀러 가보자. 이렇게 효진이를 안심시키면서 효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3번째,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주세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께서 효진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내시는 5분 혹은 10분 단둘이 놀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5분 혹은 10분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 효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꺼내서 함께 읽어주시거나 혹은 효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꺼내서 함께 노는 건데요. 놀아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노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엄마가 효진이 옆에 앉아서 효진이가 어떤 장난감을 선택하는지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와의 놀이 시간에 적응을 하면서 선택적 함구증, 선택적 무언증이 점점 나아지게 될 것이고요. 효진이가 표현할 때까지 채근하지 않고 어머니께서 기다려 주실 수 있다면 이 효진이가 어떤 상황에서 말을 하지 않는지를 잘 관찰하셨다가 특별히 5분에서 10분 단둘이 놀이 시간 동안에 효진이가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머니께서 기다려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효진이 어머니, 우리가 혼자 길을 걸으면 굉장히 외로워요. 자, 높고 험한 산길도요,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걷다 보면 그곳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효진이 어머니를 항상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다음에 또 봬요. 화이팅!